예, 반갑습니다. 안희진입니다. 예, 오늘 얼굴 직접 뵙고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보고 할 줄 알았는데 아쉽고요. 예, 어쨌든 반가워요.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장, 혈관, 간 건강, 그러니까 뭐 이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연결이 잘 되었을 때 어떻게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질환까지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장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장이 좋지 않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이런 그 고리의 악순환이 생겼을 때 많은 문제가 피부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머, 너 그 약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정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고 그런가? 그럼 이건 안 좋나? 이건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것도 좋은 약초가 있고 또 좋은 식품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제시, 극단적인 어떤 진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제할수록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 관리 너무 잘하시는데, 요것만 조금만 더 들으시면, 배우시면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권유 있잖아요. 그런 거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한 예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니, 인슐린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슐린에 대한 걸 알아요? 이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또 다이어트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뱃살 빼고 싶어요. 나는 왜 뱃살, 똥뱃살을 좀 빼고 싶어요. 또는 자꾸 당이 땡겨요. 나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근차근한 어떤 Q&A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그런 것은 시작이 바로 이 식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현대인들의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제가 PPT 자료도 만들어 놨고요. 못 만드는데 오늘 처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PPT 자료는 한 4페이지 정도를 활용하시면 되고, 한글 파일은 그 4페이지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렇게 그림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냥 쓱 읽어주는 의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체질에 맞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그분이 선택하는 입장이라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게 좋아요가 아니고 상대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보는 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소비자를 먼저 공감 가는 소비자. 그죠? 그래서 한번 쓰고 그냥 이렇게 뭐 어머 좋더라 안 좋더라 평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우리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계속 이제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오지 않나 싶고 제 경험으로서는 의사 선생님인데 피부 질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이렇게 겉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피까지 다 이렇게 벗겨지셔서 그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온갖 한의원이다 뭐다 이렇게 다 해보셨지만 결국은 아주 간단한 시기, 예,
간단하게 비타민과 항산화제 그리고 단백질 뭐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무엇이 제일 맞다. 이걸 찾아낸다라는 것은 서로가 굉장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서로가. 그래서 권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전달할 수 있고 그분에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소비자도 나의 몸에 딱 맞는 나를 아는 기회, 나의 체질을 아는 기회 이런 이제 과정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배우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배우는 과정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 예, 가 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가 과정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배워서 이런 과정들을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장혈관, 간 건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않나 싶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인데 이 염증이 어떤 한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엮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만 잘 관리를 한다면 염증만 잘 관리를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장 건강이 염증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장이 좋아지면 혈관도 좋아지고 장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장과 혈관이 무슨 관련이 될까? 우선 이제 그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뭘 먹게 되면 사실은 흡수라고 하는 게 몸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가지고서 소장에서 저기 보이는 이제 융털이라는 거 있죠. 그 가운데에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암주간, 지방은 암주간을 통해서 유미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수용성 물질들은 이제 동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림프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나쁜 거는 걸러내는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흡수가 됐다라는 건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 흡수가 된 거죠. 혈관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위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변으로 쑥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해가지고 혈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필요 없는 노폐물이야. 판단하는 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가장 혈관에 흡수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소장이죠. 소장 속에 육모라고 하는 곳에 림프관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80%가 장에 몰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배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부 속으로 구멍이 많잖아요. 피부에. 이게 대변으로 나가면 제일 편한데 구멍이 없으니까 피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뇌는 진짜 브레인이잖아요. 우리 뇌, 머리. 그래서 이 브레인에는 85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 근데 장에도요, 5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이렇게 장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런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100개 정도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감각신경이 들어오면 운동신경으로 계속해서 신경 전달을 보낸다. 그런데 장도 마찬가지로 40개 정도의 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과 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은 활력 호르몬, 뭔가 에너지 파이팅 넘치고 뭐는 탁뭐 열심히 열정적이고 뭐 이런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그게 뇌의 50%, 장의 50% 반반씩 있는 거죠. 잘 먹여주면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이거 파이팅 같은 이런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햇살이 쫙 오는 데서 그 안락 의자를 앉아서 해를 쬐면서 만화책을 쫙 그 느낌 아시겠죠? 네, 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느낌 그런 이제 그 충족되는 그런 거 행복한 느낌 요거 이제 세로토닌이거든요. 그게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무려 장 속에 95%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뇌를 뭐 잘 관리하면 이 세로토닌이 뭐 잘 나의 의지로 이렇게 막 행복한 느낌을 가져 이게 아니고요. 장을 잘 관리만 하더라도 세로토닌이 충족하게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전 장형이라 밥만 먹여주면 행복해져요. 엄마가 짜증낼 때 언제지? 이를 우리 애들이 알아요. 배고플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 올 때하고 배고플 때. 그래서 그 행복 호르몬이 많아서 장이 좋지 못하면 일단 얼굴색이 좋지 않고요. 우울하다든지 면역 체계도 아까 1번 얘기했지만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요건 뒤에 가서 또 다시 하겠지만 알러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이 좋지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자, 장이 왜 안 좋아질까? 1번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단기적이면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 상황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상황. 옛날 같으면 그럼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도 움직이고 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해가면서 밥도 먹어가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혈이 뇌로 뻗치고 심장이 뻗쳐가지고 마구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달려가는 상태. 이거는 단기적으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경우고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근데 과장님이 계속 직장만 가면 과장님이 계속 태우는 거야. 이거는 호랑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이런 스트레스에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강력합니다.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을 계속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올리게 되고 혈관을 계속 수축시키고 그리고 고지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 내벽을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약화를 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장이 이렇게 오밀조밀 아까 소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촘촘해야 되는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허물허물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틈새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장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만 못 자도 그런 흐물흐물한 상황은 됩니다. 그래서 수면도 강력한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 있,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는 진짜 보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라는 게 있어요. 이 현대인들의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먹는 그런 약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통이다, 염증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염증을 분비하는, 염증을 만드는 호르몬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단, 프로스타글란딘은 점액을 위장 있잖아요, 위장. 위장에 점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점액을 뭐가 들어오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되니까 위산 분비가 되면 장점막이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 녹아버리면 헐어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끈적끈적한 이런 점액을 찍 분비를 해줘요. 그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렵나요? 그래서 이렇게 점액을 쭉 분비를 해줘서 점막을 보호하는데 소염 진통제는 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염증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면서 점액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장점막이 그대로 손상을 받아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요, 누구나가 궤양에 걸리, 장점막은 허물허물해지게 됩니다. 항생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냥 항생제를 쫙 뿌리면은요, 균이 전부 다 죽어버려, 장내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유해균만 죽이면 좋겠는데 유익균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균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싹 죽으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자, 이 탄수화물은 위주의 이런 식단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불행하게도 유익균이겠어요? 유해균이겠어요? 유해균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방덩이하고 탄수화물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잖아요. 과탄수화물 식단. 그래서 유해균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막 증폭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장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이 좋다, 유익균이 적절하다, 균형이 맞다라는 건 대변을 보현을 보면 합니다. 적절하다면은 딱 요런 크기 사이즈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에 30cm 길이의 황금색이 나온다. 그러면 내 장은 완전 좋은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10cm는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각조각 잘려 있다. 뭐 1cm 정도의 지름밖에 안 된다. 시커먼 색깔이다. 유해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장은 막 부패가 엄청 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싫어할 겁니다. 자, 그 밀가루 이야기 먼저 할게요. 밀가루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밀가루 글루텐이 글리아딘이라는 그 단백질 자체가 소장에 그 뭐 이건 몰라도 되지만 조눌린이라고 하는 것을 방출하게 하면서 장점막에 그 타이트한 거 있잖아요. 그 타이트함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틈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밀가루만 많이 먹더라도 장점막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해로운 물질들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인데요. 오메가3는 생선 눈알 뭐 또는 등껍질, 생선의 그 등껍질, 그죠? 생선 등껍질을 이렇게 버렸을 때 뜯으면 기름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으로 이렇게 먹어야 그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태워 먹으면 또 전혀 좋은 게 아니고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생선 타는 냄새, 이건 오메가3가 타는 냄새라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메가6하고의 그 비율. 오메가6도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도 지방산이라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조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지방산인데 비율이 문제인 거죠. 이 비율이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생기게 하고. 예,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겨야 해결이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염증을 억제하고 생기게 하고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되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를 못 먹어가지고 먹을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그 비율이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깨져버리는 1대20을 넘어서는, 그러면서 내 몸은 염증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회에 염증의 기회가 되는 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탕 대신에 열량 없는 당이 있죠. 요즘에 이제 살찌는 거 겁나해서 칼로리 없는 뭐 콜라, 뭐 칼로리 없는 뭐 이런 거. 대표적인 당이 그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이건 명명백백히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 맛을 내는 석유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먹었을 때 한 번만 먹어도요, 한 병만 먹어도요, 장내 유익균을 절반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심코 먹는 빵, 그리고 국수 나 너무 좋아해. 에? 이렇게 막, 확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나? 살아있으면 스트레스지. 뭐 이런. 예, 그리고 뭐 불편하면 소염 진통제 먹어야죠. 무심결에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독소라고 하죠. 그런 독소의 개념인데 사실은 이 독이라고 하는 건 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은 거지 않습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일 수도 있고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내독소, 산소를 그냥 쓰고 태웠는데 쓰고 나면 찌꺼기 산소 이런 것들이 유해산소, 활성산소. 사실은 내 몸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다라기보다는 내 몸에 유용하게 쓰여지면 좋은 거지만 석유 빼고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식품첨가물 이런 것들 빼고서는요. 내 몸에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그러나 이게 과용이 되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독이 너무 많은 거 그걸 먹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과용하였을 때 내 몸에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거.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당신은 특별히 이렇게 당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밀가루에 좀 더 민감하신 것 같으네요. 활성산소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몸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도 방법은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은 이렇게 혈관을 막 돌아다녀요.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관 속에 비타민 C가 항상 이렇게 많다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해해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습관이 뭐 평소에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독이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 저런 거 있어요. 그 대장이나 소장에 항상 유해균들이 너무 많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껍질들을 그냥 이렇게 버리고 자리에 나가요. 그 껍질이 상당히 독소가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쌓이면 이제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는데 1g 대변 1g에 1조마리 정도의 저런 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었을 때 그 껍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내독소라고 하는데 많다 한들 우리의 그 면역력이 강했을 때는 저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걸 처리를 못하면 폭발적인 독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독이라는 게 뭘까? 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독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장누수 증후군. 자, 이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병원 안에서 과가 있잖아요. 뭐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내과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선진국들에서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과가 아예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이니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장누수 증후군의 질병입니다. 건강한 장의 육모는 유익균으로 덮여 있어서 잘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종 면역 물질이나 3천여 종의 효소를 잘 만들어내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면 그 그림처럼 이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그 틈이 이렇게 빵빵하게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건강한 장에서는 그냥 융털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은 거는 계속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어져 버리니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독소, 미생물 또는 이제 글루텐 이런 애들이 쏟아져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보이시죠? 혈관 안으로. 슉. 이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예. 혈관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생물들이 바로 들어가고 아까 그 내독소들 있잖아요. 그 껍질들. 엔도톡신이 되는 독소들이 혈관 속을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끔찍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혈액에 독소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온 몸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좀 허약했다. 이런 곳에 좀 잘 쌓이는 편이고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이제 장이에요. 장 내에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들 막 이런 것들 많이 분비하게 되고 또 어깨 결린다 이런 사람들 많죠. 머리가 아프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폐쇄회로에서 우리가 혈관에 이렇게 독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간이죠.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문제는 간은 천연만 해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유로 만든 이런 합성들은 식품 첨가물, 방부제, 뭐 아까 얘기했던 수크라지 같은 이런 열량 없는 당이라고 하는 그 식품 첨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우리의 인류의 진화론에 의해서 아 이런 건 나 몰라 그냥 이렇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통과. 그러면 온몸을 떠돌게 되는 거죠. 신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쇄회로 덕분에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서 배출을 한번 해볼까요? 예, 폐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통과가 되겠지. 그리고 대장으로 나가는 방법은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나갈 수 있어요. 신장으로 소변으로 나가는 것도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해독을 못한 건 대장도 신장도 잘라버렸죠. 그럼 어디를 찾을까? 구멍을 찾아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구멍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피부, 털구멍. 이래서 현대인들이 피부 질환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는데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그냥 스테로이드만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만 반복 사용을 하다 보니 염증을 억압시키다 보니 이제 내 몸에 있는 장내 세균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곰팡이가 막 생긴다든지 이유 없이 면역 교란이 나타난다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나쁜 놈인데 아니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 얘 어떻게 하면 좋지? 면역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힘에도 불구하고 저 관절은 이상해 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착각을 하고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피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인데도 항원으로 인식하고 자기에 대한 항체, 자가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현대병으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구멍을 찾아 나가는데 그 구멍을 찾아서 뭐예요? 염증을 일으켜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면역 항원 항체를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 염증을 일으켜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염을 알아야 되고 콧구멍이잖아요. 비염을 알아야 되고 더 심한 경우는 기관지로 배출되면서 천식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피부 질환, 당뇨병, 과잉행동 장애, 루푸스, 전신의 결체 조직에 침범하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우울증, 불면증,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알츠하이머 하루만 앉아도요. 뇌가 뉴런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또 있겠죠. 그죠? 파킨슨 질환들, 뭐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 또 생리증후군, 자궁근종,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장에 건강하고 사실은 거의 좀 많이 닿아져 있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가기능 시스템을 리셋 해보자. 그래서 1번이 뭐예요? 너무 중요한 거 차단해라, 줄여라 이거죠. 뭐를?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밀가루. 너무 좋아하지만 밀가루. 빵이나 국수나 어쨌든 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틈을 밀가루가 하는 역할은 틈을 벌리는 거지만 필요 없는 단백질이 들어가서 너무 과민하게 만든다든지 균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 결국은 DNA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암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걸 먹으면 혈관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명상도 많이 하고 뭐 하게 하면 좋죠. 그리고 소염 진통제, 항생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먹는 습관, 처방에 의해서 먹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꼭 필요할 때는 꼭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 예, 그 습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뭘 먹어요? 찾으셔야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줄였어요. 그러면 내 몸을 다시 리셋하기에는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벌어져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워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싹 갈아엎어 주세요. 싹 비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너무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결단을 하시고 공복을 유지하는 거 있죠. 자, 공복을 유지한다라는 건 요즘에 이제 뭐 유행처럼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당을 먹어요. 그러면은 뭘 먹어요? 그러면 당으로 만들죠. 혈당을 만들어 가지고 혈당에서 세포 안에 세포는 에너지를 내는 애들이니까 그 당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애가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당을 혈관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세포 안에 똥 넣어주면 세포가 아싸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게 해줘요. 인슐린이. 자, 그런데 이 인슐린 우리가 당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자꾸 많아지겠죠.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나? 췌장이라는 곳에 위장 속에 우리가 간 옆에 이렇게 쭉 한 줄로 나뭇잎까지 생긴 여기서 췌장이라는 데에서 한 란간섬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췌장이 자꾸 그 일을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인슐린이 자꾸 분비해. 그래서 어느덧 그리고 또 세포도 이제 당 필요 없는데 자꾸 인슐린을 가져와서 당을 넣어주려고 그래. 됐거든? 됐거든? 이게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현대병 중에 하나예요. 이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당을 썼어요. 당을 쓰고 남은 거 있죠. 어떻게 될까? 지방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 좋은 의미에서 배가 부르면 좋은데 지방덩이로 배를 불린 사람들, 이거는 당을 많이 먹어서 남은 것을 너무 많이 저장했다.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슐린의 수치가 너무 높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도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꼬입니다. 내 몸이 꼬여서 당뇨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혈당을 그러게 되면 인슐린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설탕하고 지방하고 섞어가지고서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예, 결국은 그 주변에 혈관 손상이 많이 되고 지질이 침착이 되고 나쁜 지방들이 마구 끼어지면서 동맥이 폐색이 되어 가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멀고 다리 뭐 못 걸고 해서 절단하고 뭐 발가락 자르고 이렇게 되는 게 당뇨병인데 웃을 일이 아니죠. 현대인의 성인 중에 4명 중에 40세 이상의 4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이다. 자, 2명 중에 1명꼴로 당뇨 전 단계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도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예민해져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공복의 시간을 좀 늘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시간을 좀 늘려보면 인슐린과 똑같이 란간섬, 그 췌장에서 인슐린도 분비를 하지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제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당이 들어오지 않을 때 혈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당 조금 저장해 놓거든요. 근육 속에 쏙쏙 넣어 놓은 것들 이걸 빼가지고 혈당으로 가지고 와서 당을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부족하잖아요. 아니 지금 심장도 뛰어야 되고 세포가 에너지를 받아서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 당이 필요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쏙쏙 근육 속에 넣어놓은 글루카곤을 빼가지고 당을 쓰고 그 글루카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근육 속에 있는 글라이코겐 그 당원을 다 썼어. 어딜 갈까요? 지방. 야, 지방, 너 깨. 어? 너 에너지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마구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있는 그 쏙쏙 들어가 있는 당은 1000칼로리 정도가 돼요. 예. 그냥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면 그 쏙쏙 들어와 있는 당, 근육에 있는 당, 이거 쓰게 되고 1000칼로리 다 썼어요. 그러면 뭘 쓸까? 지방을 깨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한 1000칼로리 정도를 쓰려면 한 1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만 더 버티면 그 시간 동안에 심장 뛰고 뇌 쓰고 하는 에너지는 뭘로? 지방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을 유지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지방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꾸 당이 당긴다? 이거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먹고 나서 노곤하다. 이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 당을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은 건 좀 줄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요. 장 청소 있죠. 아까 육모 사이에 점 손상이 된 거. 그거는 식이섬유를 이렇게 긁어가지고서 식이섬유는 부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확 밀어서 노폐물을 버려주게 되죠. 이러해서 공복만 유지하더라도 그 그림처럼 뇌에서 산화물 공격도 안 받고 피부나 눈, 코, 입 점막도 재생시키고 세포 대사도 되고 뭐 이렇게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도 정상화되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 이제 그러면 장 점막을 재생시키면 되죠. 비웠으니까 청소했잖아요. 그 다음번 이제 재생을 시켜요. 유산균 넣어주면 장내 세균이 정상화되면서 복구가 굉장히 잘 되겠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올리고당이다, 식이섬유다, 젤라틴, 콜라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주시면 되죠. 역시 식이섬유, 야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장 점막은 콜라겐입니다. 탄력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 성분들은 다 비타민 C와 단백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때깔을 보면 장 때깔을 알 수 있어요. 피부 때깔까지 좋아졌다는 것은 장 점막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들을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건 비타민 C와 단백질 그리고 장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애가 비타민 A라고 하는 카로틴이에요. 이 카로틴을 주게 되면 아주 빠르게 장 점막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A 이런 애들이 엄청 좋죠.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관 속은 어떻게 될까? 나쁜 지방이 결국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쁜 지방은 LDL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지방이지만 지금 LDL과 HDL은 똑같은 콜레스테롤이지만 회전하면서 이게 푸석해지냐 아니면 아주 탄력 있어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탄력 있어지면 힘이 있어서 필요 없는 지방을 끌고 가는 힘 있는 애가 HDL.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처져가지고 혈관벽에 붙어버리는 게 LDL. 같은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지질이지만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땡글땡글 좋아지는 호르몬은 HDL은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HDL을 많이 늘리는 좋은 지방을 늘리는 게 오메가3 레시틴 이런 걸로 청소 싹 하고 혈관의 탄력도를 늘려주는 아까 탄력 뭐라 그랬어요? 콜라겐, 비타민 C와 단백질, 항산화 비타민 E 이런 애들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혈관을 개선시켜 줄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 간은 저절로 좋아지겠죠. 간 기능 별거 아니에요. 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좋게 해주면 간은 저절로 좋은 것만 들어오는데 쉬게 해주고 좋은 거 넣어주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미 염증이 생겼다면은 해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지쳐버리게 됐다.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 그럼 염증 세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OTPTG가 이렇게 상승됐다. 그러면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건 베리 제품, 또 비타민 B, 그리고 C, 라이코펜, 비타민 E 이런 애들 있죠. 특히 이제 밀크시슬, 오메가3 이런 애들이 염증을 훨씬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장 점막에 안 좋은 거 제거하고 장이 좋아하는 것들 다 봐도 야채들이에요. 식이섬유, 그죠?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먹어주는 습관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